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 망한가? 공부 안 해서 엄마한테 맞을까? Nope, nope, nope. 이제는 시작해야지. 원주각. Cause baby I feel real good and I wish I would. 안녕하세요, 수학스타의 수타입니다. 오늘은 저번 1편에 이어 원의 성질 2편을 진행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챕터 5.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내대각의 응용. 문제 1번.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네요. 문제에서 주어진 110도는 짧은 호 BD에 대한 중심각이니 짧은 호 BD에 대한 원주각인 각 X는 2분의 1배인 55도. 각 Y에서 원 안에 내접한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 즉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 Y는 180-55도인 125도. 각 Y-X는 125-55도니 정답은 70도. 4번. 문제 2번. 그림을 볼 때는 배운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번 문제 그림에는 두 개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현한 1번 사각형과 노란색으로 표현한 2번 사각형. 먼저 2번 노란색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180도임을 이용해 80도의 대각인 각 X는 100도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1번 주황색 사각형에서 각 X의 대각인 각 AEC의 크기를 구할 수 있네요. 각 AEC는 80도. 이제 하늘색으로 그려진 삼각형 AEF에서 삼각형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 각 Y를 구하면 104도. 그러니 각 X와 각 Y의 합은 204도. 정답은 5번. 문제 3번. 그림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볼 수 있네요. 사각형 ABCD에서 각 Y는 각 BAD의 내대각 관계라고 해서 두 각은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배운 적이 있죠. 내대각 관계는 사각형의 연장선에서의 외곽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나오는 저편각과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40도 각을 먼저 바라보니 이등변 삼각형이 있네요. 이걸 통해 각 BOC인 짧은 호 BC의 중심각이 100도임을 구해냅니다. 이후 짧은 호 BC의 원주각인 각 BAC를 구하면 50도. 이제 내대각 관계를 이용해 Y를 구하면 50도 더하기 30도인 80도. 정답은 각 X와 각 Y의 합인 130도. 문제 4번. 그림처럼 원 안에 오각형이나 육각형이 내접해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배운 조건인 내접한 사각형을 직접 찾거나 보조선을 이용해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출제율이 80% 정도로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첫째, 먼저 사각형이 되도록 선분 C2를 보조선으로 그어줍니다. 짧은 호 CD의 중심각인 60도를 이용해 짧은 호 CD의 원주각인 각 CED를 구하면 30도. 둘째, 그럼 주황색 모양의 내접 사각형이 보이는데요. 대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각 AEC는 70도가 되네요. 정답인 각 AED는 첫째와 둘째의 합인 100도. 챕터 6.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줄여서 저편각. 문제 5번. 저편각 기본 문제입니다. 저편각이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줄인 말이므로 참고해주세요. 주의! 앞에서 다루었던 내접 사각형에서 나오는 내대각 관계와 저편각 문제는 그림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확실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면 선분 TA의 접선과 접점 A에서 연결된 현 AC가 이루는 각을 저편각이라고 합니다. 이 저편각은 그 현을 구성하는 점 AC로부터 구성되는 호 AC의 원주각인 각 ABC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저편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입니다.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면 저편각인 각 CAT는 그 현의 원주각인 각 X와 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각 CAT는 X도. 삼각형 CAT에서 삼각형의 외곽 성질을 이용하면 각 X는 40도가 나오네요. 문제 6번. 그림을 보아하니 65도라는 각은 분명 저편각이네요. 그럼 호 BC에 대한 원주각인 각 CAB도 65도겠군요. 짧은 호 BC에 대한 원주각 65도를 이용해 짧은 호 BC에 대한 중심각인 각 COB는 130도. 이등변 삼각형인 삼각형 OCB에서 각 OCB를 구해주면 180-130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정답은 25도. 문제 7번. 그림을 보니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보이네요. 이 사각형에서 각 X를 내대각으로 다루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망합니다. 왜냐? 선분 CT는 접선이기 때문이죠. 분명 내접 사각형 문제는 사각형의 연장선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접선이 등장했으니 저편각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찾아봅시다. 첫째, 각 X는 저편각이네요. 그러니 현 CD에 대한 원주각인 각 CAD도 X와 같겠네요. 표시해줍니다. 둘째, 처음에 얘기했던 하늘색 내접 사각형에서는 대각의 합이 180도인 성질이 있었죠. 그 결과에 따라 Y는 80도. 삼각형 ADC의 내각의 총합 180도임을 이용해 각 X를 구하면 X는 45도. 정답인 Y-X는 35도가 되네요. 문제 8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저편각이 존재한다는 것이. 각 60도는 선분 AT'과 현 AB가 만들어내는 저편각이네요. 그럼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 필요한데 그림에는 없네요. 그럼 만들어줘야죠. 보조선입니다. 선분 AC를 연결합니다. 그럼 각 BCA가 현 AB에 대한 원주각으로 60도가 되겠네요. 다음 또 하나 발견하셨나요? 원 중심을 지나는 현, 즉 지름이 보이네요. 원 문제에서 지름이 보이면 직각이 숨어있다고 1편에서 얘기했었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인 각 BAC가 직각이 되겠네요. 편각 180도임을 이용해서 각 CAT를 구하면 30도, 삼각형 CAT에서 삼각형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면 X 플러스 30은 60이 되어야 되겠죠. 정답인 X는 30도.
챕터 7 원에서의 비례관계. 자, 이번 챕터는 할선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단원입니다. 할선 공식은 그림으로 외우면 간단합니다. 그림을 기억합시다. 잠깐, 할선이란 할이란 배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원에서 할선이란 원을 베어 두 개로 나누어 버리는 선을 의미합니다. 공식 1번, 두 할선의 교점이 원 외부인 경우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선분 PC 곱하기 선분 PD와 같습니다. 아, 말로 하려니 복잡하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림을 잘 보세요.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주황색 두 개의 곱과 노란색 두 개의 곱이 같습니다. 공식 2번, 두 할선의 교점이 원 내부인 경우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똑같이 주황색 두 개의 곱과 노란색 두 개의 곱이 같습니다. 이 공식들은 할선이 주어진 문제에서 할선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바꿔서 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문제들입니다. 공식 3번, 접선과 할선이 주어진 경우. 이 공식은 1번 공식과 비슷하나 하나의 할선이 접선으로 대체되어 접선을 두 번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PT 곱하기 PT는 PA 곱하기 PB와 같다. 정리하면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와 같다. 이제 문제를 보면 접선과 할선이 존재하고 길이를 물으니 공식 3번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6의 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16으로 방정식을 세워 풀어주면 정답은 2, 3번이 되네요. 공식 4번. 이번엔 두 원이 주어진 할선 공식입니다. 그림이 어려워 보이지만 공식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그림 빨간 원을 봅시다. 앞에서 배운 할선 공식 2번을 적용하면 주황색의 곱은 노란색의 곱과 같죠. 오른쪽 파란 원을 봅시다. 빨간색의 곱은 노란색 곱과 같죠. 이것을 식으로 써봅니다. 앞으로 빠른 진행을 위해 선분이라는 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빨간 원에서 PA와 PB의 곱은 PE와 PF의 곱과 같고 파란 원에서는 PE와 PF의 곱은 PC와 PD의 곱과 같습니다. 첫 그림에서 두 원이 합쳐진 모양을 보면 선분 PF가 두 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현임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PE의 곱과 PF의 곱은 두 원에서 모두 같은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 PA와 PB의 곱은 PC와 PD의 곱과 같아지는 원리가 생기네요. 공식 5번. 공식 5번도 4번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PA와 PB의 곱은 PC와 PD의 곱이 같네요. 공식 6번. 공식 6번은 공식 1번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유도하면 PA와 PB의 곱은 PC와 PD의 곱과 같아지겠네요. 이제 공식 4, 5, 6번에서 두 원이 모두 합쳐진 모양으로 다시 확인해봅시다. 주황색의 곱과 빨간색의 곱은 같다. 주황색의 곱과 빨간색의 곱은 같다. 주황색의 곱과 빨간색의 곱은 같다. 그림으로 기억합시다. 문제 9번. 그림을 보니 느낌이 오시나요? 비례공식 1번인 두 할선이 원의 외부에서 만나는 경우네요.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장난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식만 외우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꼭 실수하는 문제죠. 그림의 아래쪽 할선이 원 중심에서 끊겨져 있죠. 끝까지 이어줍니다. 그래야 1번 공식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공식을 적용하면 6 곱하기 10은 9-x, 9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60은 81 빼기 x제곱, x제곱은 21. 결과는 x 루트 21인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0번. 그림을 봅시다. 두 개의 힌트가 보이네요. 할선 1번 공식과 지름이 보이네요. 첫 번째, 할선 1번 공식을 적용해서 주어지지 않은 선분 PA의 길이를 구합시다. 6 곱하기 16은 x 곱하기 x 플러스 4. 정리해서 2차 방식을 풀면 x는 8. 두 번째, 원에서의 지름은 직각을 얘기한다 했죠. 선분 BC를 그어 원주각이 나오도록 해줍시다. 빨간색 직각 삼각형 쪽에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적용시켜 선분 BC를 구하면 6 루트 3이 되네요. 세 번째, 하늘색 직각 삼각형 쪽에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적용하면 선분 BD인 지름은 4 루트 13이 되겠네요. 정답인 반지름은 2 루트 13. 4번이네요. 문제 11번. 이번에도 그림을 봅시다. 이 문제도 두 개의 힌트가 보이네요. 작은 원에서는 두 개의 접선, 큰 원에서는 접선과 할선. 첫 번째, 작은 원에서 두 접선에 의해 길이가 같아지네요. 선분 PQ는 8. 두 번째, 큰 원에서 접선과 할선의 관계에 의해 공식 3번이 적용되네요.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를 이용해 식을 유도합니다. 8의 제곱은 x 곱하기 12. 계산하면 3분의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2번. 그림을 보니 또 나오네요. 공식 3번이죠. 접선과 할선의 비례 공식. PT제곱은 PA 곱하기 PB. 어라? 근데 모르는 변이 PT, PA 두 개나 있네요. 그럼 미지수를 두 개를 잡을 수는 없죠. 더 살펴봅시다. 보이시나요? 저평각이 존재하네요. 각 ATP는 저평각이니 현 AT에 대한 원주각인 각 ABT, 즉 동그라미로 표현된 각은 각 ATP와 같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각 APT도 동그라미라고 했으니 삼각형 APT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러니 선분 PA의 길이는 3이 되겠네요. 이제 다시 3번 공식을 적용합시다. PT를 x로 두고 x의 제곱은 3 곱하기 8. 결과 x는 2루트 6. 정답은 2번이네요. 챕터 8. 닮음 심화 공식. 이번 심화 공식은 학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에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단골 유형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려면 개념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개념서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 문제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죠.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닮음 심화에서 나오는 3개의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 1번 이등변, 그림 2번 각의 이등분선, 그림 3번 수직. 사용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황색 두 개의 곱은 노란색 두 개의 곱과 같다. 주황색 두 개의 곱은 노란색 두 개의 곱과 같다. 주황색 두 개의 곱은 노란색 두 개의 곱과 같다. 선분으로 얘기하면 1, 2번 그림은 AB 곱하기 AC는 AP 곱하기 AQ. 3번 그림은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AQ. 저는 이 공식을 화살표 공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황색 두 개의 곱은 노란색 두 개의 곱과 같다. 문제 13번. 마지막 문제인 13번을 통해 연습해봅시다. 그림을 보니 심화 2번 그림인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네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변 3개를 제공하고 하나를 구하라고 묻습니다. 화살표 공식을 적용해봅시다. AB 곱하기 AC는 AP 곱하기 AQ를 적용하면 7 곱하기 선분 AC는 6 곱하기 8. 그래서 선분 AC는 7분의 48. 정답은 3번.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시험 공부를 하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마지막 단원인 원의 성질은 고등학교에서도 응용 문제로 연기되는 개념들이 많아서 대충 공부를 하다간 고등학교 가서 수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봐요. 시험을 앞둔 대한민국 학생분들 모두 파이팅!